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충격적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국내 은행의 완화대출, 연체율 현황인데 4월 말까지의 궤적을 보면 역시 지금 연체율이 꼬리가 잘려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죠. 올해 들어서만 거의 11조 원 가까이 신규 연체액이 증가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말이 11조지 이게 대출액도 아니고 대출 받은 돈을 갚지 못한 연체액이라는 이 사실에 혀를 내두를 정도죠. 4월 중 신규 연체액은 2조 6천억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것도 되게 증가폭이 람보르기니 수준인데 완전히 엔진음이 폭발하는 뿌두둥거리면서 달리는 소리가 엄청난 가속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 들어 넉 달 동안의 은행 신규 연체액은 합의 10조 8천억 정도 수준. 이렇게 되면 거의 11조를 찍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수치는 2013년 이후로 가장 높은 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건데 2022년만 해도 1년간의 신규 연체 금액이 11조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2024년도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불과 4달 만에 1년치의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4월까지 신규 연체액이 11조 원 가까이 되어버리니 아직 8개월이 더 남은 이 카운터 여분이 있는 건데 이거 어디까지 신규 연체액이 증가할지 정말 아찔한 지표이긴 합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아주 명확한 데이터를 내놓은 것도 지금 시중은행 연체율이 그냥 보도에서 나오는 대로 어련히 은행이라서 떠안고 있는 리스크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무슨 배너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지막지한 속력을 내면서 마차를 달리고 있는데 기업대출 연체율도 증가 추세 그리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똑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죠. 특히 기업 중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건 대기업이야 계열사라는 백업이 확실해서 서로 간에 자금을 쪼개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냥 빼박이죠. 수익이 떨어지면 그대로 완전체로 자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바로바로 발생합니다. 그대로 부도가 날 수 있는 위기가 쉽게 찾아온다는 얘기죠. 기업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업황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내수 부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출 부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연체율 자체가 의뢰이 발표될 수 있는 지표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가계대출 역시도 연체율이 그것도 가장 핵심에 있는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이건 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업황이 악화되는 것과 비슷하게 개인이 빌린 돈,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대출을 낸 돈이 파토가 나버린다는 건데 이건 그대로 개인의 파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스란히 집값 자체의 전체적인 궤적을 한 방에 끌어내리는 엄청난 후폭풍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죠. 얼마나 자금 압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렇게 어렵게 산 집이 두 눈 부릅뜬 채로 자기 앞에서 넘어가는 걸 막지를 못할까? 바로 연체율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요즘은 2번 스트레이트로 연체하면 가차없이 추심을 당하는데 한 번만 건너뛰려 해도 쏟아지는 카톡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죠. 근데 2-3번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바로 경매 수순을 밟게 되는 아주 타이트한 근저 단계의 냉엄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 대출로, 그것도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건 이렇게 외줄타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좀 전에 중소기업 연체율도 개인 연체율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 결과값이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장 경매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정도로 폐업 수준으로 가는 곳들이 줄을 서고 있으니까 공장 자체를 경매로 넘겨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해보자는 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당연히 늘어나는
공장 경매 건수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2023년 4분기만 해도 669건이 2024년 1분기는 712건, 그리고 2분기는 580건 진행형인데 아마도 뭐 800건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금감원이 발표한 기업 연체율이 현실적으로 재현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고, 이건 동시에 개인 연체율이 늘어남으로써 고금리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연체율이 기업과 개인 할 것 없이 폭증하고 있다는 건 결국 부동산 자산 가치에 엄청난 반감기가 시작이 될 거라는 선제 지표들이라는 얘기죠. 지금 다시 반등을 집값이 찍고 있다는 말들이 얼마나 시장의 매수 심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는 이렇게 가만히 지표를 차분하게 들여다보기만 해도 분위기가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지표가 전부 다 악소리를 내면서 입에 마우스피스 물고 악다구니로 버티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억지로 기업 부실, 개인 부실이 연체율로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고스란히 그 부실을 떠안아야 하는, 아니 그냥 그대로 깡통대출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무수익 여신의 부작용, 시중은행이 억지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건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등등 국내 4대 은행의 무수익 여신, 그러니까 완전히 탈탈 털리는 이 돈 빌려준 입장에선 거의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이 들 겁니다. 빌려주고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욕을 먹으니까. 왜? 그런 부실 왜 방치했느냐 이거죠. 무리해서 네가 대출 내준 거 아니냐? 뭐 당연 은행 입장에선 영업이익 보장하기 위해서 뭐 대출 영업 무제한으로 땡긴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액수가 무려 2조 9천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년 동기 대비 17%가 늘어난 건데 이게 고스란히 은행 부실이 된다는 거고, 이런 부실은 결국 은행 건전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위기 범퍼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남한선성보다 높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엄청난 자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뭐 자금이 빵꾸 나서 흔들거려, 다른 한편으로 그 빵꾸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또 끌어와야 해서 흔들거려. 그러니 당연히 대표적인 은행들의 무수익 여신은 상당히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죠. 국민은행은 깡통 대출이 가장 큰 파이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1분기 말 37% 증가, 뭐 거의 9천억 가량 되고요. 우리은행은 25% 증가,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20% 증가, 8천억 가량 된다고 하죠. 이건 반대적으로 죽지 못해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로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이 한 푼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끝까지 버티고 버티는 내수시장의 자금 흐름이 거의 뭐 스탑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은행 빚은 고사하고 자체 가게의 기본 운영만 뭐 겨우겨우 숨만 쉬게 하는, 그냥 불 꺼지지 않는 수준에서 버티는 건데, 이게 죄다 뭐 은행 부실이라는 지표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내수가 돌지 않는 건 그만큼 고금리 부담으로 개인 소비 지출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선 일단 주담대로 돌린 빚부터 쳐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얼추 뭐 출연한 한 달 생활비는 거의 말라가는 명태 수준인데 짝짝 찢어내서 가까스로 가계의 생활 수준을 돌리는데도 버거운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실질 소득의 이렇게 감소는 눈에 띄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연체율에서 쭉 한번 뽑아내는 키워드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열을 해봐도 대기업, 중소기업, 업황, 악화, 연체율 증가, 공장이 또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 결국 산업 현장의 디폴트, 동시에 개인은 빚을 내서 집을 산 덕에 집값이 올라주기는커녕 기대만큼 지지부진, 게다가 원리금 이자도 버거우면서 연체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경매 물건 폭증,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실질소득분의 영순위는 무조건 대출금 갚기. 그러니 실질소득에서 내수시장에서 뿌려져야 할 살포될 소비를 위한 돈이 내수 자영업자들의 업황을 극악으로 치닫게 만들고, 결국 이것도 은행의 무수익 여신으로 돌아오는 후폭풍이 돼서 똘똘말이 금융권 대란으로 갈 수 있는 총체적인 부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쭉 연결이 되잖아요. 결론은 버킹검이 아닙니다. 한때 뭐 신사정장의 광고 카피가
결론에 대서사시를 장식하는 용어가 됐긴 했는데, 아무튼 결론은 한국 자산시장의 대변곡점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집값의 상승 대세론이 얼마나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말인가를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집값을 기대 이상의 궤적으로 떠받쳐서 심리가 끌어올리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막상 현실에선 자산 가치로서의 위상이 흔들거리는데, 이걸 그냥 보이지 않는 기대 심리로 막아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란 얘기죠. 그냥 보이지 않는 실체를 따라서 간다는 건데, 결국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를 살핀다면 지금 서울 집값이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인다는 말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스텝을 꼬이게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에 이 모든 자금 도미노의 관계가 쭈루룩 넘어지게 되면 그냥 백일화에 고스란히 드러날 내용인데도 이걸 끝까지 끌고 들어가네. 정말 이러다가 막판에 상투 잘못 잡았다가 골로 갈 수 있는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지금도 뭐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훨씬 더 양산될 수 있는 정말 기이한 시장 구조로 왜곡이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마음이 급해서 집을 한번 사볼까라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덜미를 잡히게 되는 이 마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뭐 연체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전체 시장 자체가 대혼란 속에서 무너져가는, 집 기둥을 붙잡고 버티려 하지만 거기에 깔려버리는 아비규환도 연출이 될 겁니다. 동시에 지금 건설사들의 움직임 비상하지 않습니까? PF 대출 규모가 자기 자본의 100%를 넘긴 곳이 대형 건설사 중에도 9곳이나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PF 만기 도래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 현대건설 7조가량 되고, 그 다음으로 롯데건설 4조 원 정도 순입니다. 특히 이번에 현대건설은 대조 1구역 올해 1월 1일부로 뭐 공사비 미수급 문제와 증액 문제로 공사 전면 중단했다가 공사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거의 6개월 만에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된 건데, 거의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대조 1구역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이유도 컸죠. 그리고 공사비 증액 문제도 끼어 있었고, 폭탄 선언하고 대조 1구역에서 빠졌었는데 이번에 조합이 다시 구성이 돼서 공사가 재개된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죠. 원가 상승분 문제가 불거져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분담금 5억에서 뭐 12억에 이르는 엄청난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될 거고, 최근에 현대건설은 경주 보문단지 재개발 사업에서도 뭐 공정률이 90% 수준인데도 미수급 문제 때문에 전격적으로 공사가 중단됐어요. 이게 지금 정비사업,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은 자금 문제로 건설사들이 그냥 들어놓게 되면서 여타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엄청난 위기를 다시 겪게 될 거고, 결국 건설사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이길 수 있는 조합이 있겠습니까? 거의 못 버틸걸? 공사가 중단되는데. 서울 재건축 시장은 그래서 아마 거의 아비규환 상태에 빠질 가능성 높을 겁니다. 결국 새로운 공급 시스템 생태계가 교란에 빠질 가능성 아주 많다고 봐야죠. 현대건설의 대조 1구역에 대한 폭탄 선언 이후에 서울 재건축 시장에 새로운 화두가 된 것처럼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분양 시장의 가격은 거의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감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해야 하는 시점이 됐는데, 이건 뭐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안타까울 뿐이고, 이후 매매 시장의 가격대가 미친 듯한 변곡점을 찍는 걸 보면서 골든타임 잘 잡아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크래커쇼, 금감원이 발표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찍고 있죠. 역시 지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데, 연체율이 결국엔 기업과 개인 그리고 내수시장 전반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황까지 똘똘 말아서 앞으로 자산시장이,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대변화의 시점에 이를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부실위기와 건설사들의 자금위기 동시에 가는 운명 공동체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이 위기를 넘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계 경제의 변화는 결코 만만치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